자, 독립협회와 대한제국 이제 교과서로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두 번째 줄 끝부분에 보면 서재필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개화파 관료들과 함께 독립협회를 설립했다라는 거죠. 자, 서재필 이때 당시에 이제 고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간파촌으로 이제 러시아 공사관에 있는 상태에서 미국에 있던 이 서재필이 이제 귀국을 해가지고요, 이제 독립신문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부의 고관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어, 그 지식인들, 이러한 사람들과 이제 독립협회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한 줄 내려오면 자, 토론회와 연설회를 자주 열어서 민중을 계몽하고 근대적 정치의식을 고취하고요. 또 최초의 근대적 민중 집회인 만민공동회를 열어서 러시아 내정 간섭과 열강의 이권 침탈을 규탄하고요.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 보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을 요구하는 자유민권 운동을 전개했다라는 겁니다. 자, 내려와서 한 두 줄 내려오면, 자, 정부 대신들까지 참석시킨 관민공동회를 열어서 헌의 6조를 채택하고 근대적 의회 설립을 추진했다라는 겁니다. 자, 관민공동회, 만민공동회 여러분들 이제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보면 여기 이제 그 독립문 사진이 있습니다. 자, 여기 옛 영은문 자리라고 해서요. 원래 이 영은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청나라 이제 사신들이 우리 이제 그 한양으로 들어올 때 지나가는 이제 문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영원문을 이제 헐고 그래 독립문을 세웠다라는 거는 어떤 자주 독립 의지를 고취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려오면 이제 자료실에 열강의 이권 침탈을 저지한 독립협회라고 해가지고요. 이 지도가 나오는데 여기 뭐 철도부설권, 통신시설권, 산림체벌권, 광산채굴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이권이다라는 거 이제 참고로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설명 부분에서 다섯 번째 줄 내려오면 러시아의 군사 재정 고문을 즉시 모두 돌려보내고 대한의 자주 권리를 지키자. 막 이러한 이제 활동들을 한 겁니다. 독립협회가.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정부가 러시아 군사 고문과 재정 고문을 철수시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면 두 줄 내려오면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철회시키고 일본의 저령도 석탄고 기지를 반환하고 프랑스의 광산 채굴권 이걸 저지시키는 이러한 이제 그 성과를 거뒀다라는 거예요. 이권수호 운동 이런 걸 이제 펼쳤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자, 이 독립협회가 결국에는 해체가 되는데 이러한 이제 독립협회 활동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두 번째 줄에 보면 보수적 관리들이 독립협회를 탄압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어떤 식으로 이제 했냐면 한 줄 내려와서 황제를 폐위하고 공화적을 실시한다라고 이제 모함을 해서 결국에는 황국협회와 군대를 동원해서 이 만민공동의 독립협회를 강제로 해산하고요. 자, 이런 독립협회 활동은 이후에 애국계몽운동으로 계승이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엔 이제 대한제국입니다. 자,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자, 고종은 1년 만에 이제 경운궁, 덕수궁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자,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연호를 광무 요렇게 이제 바꿨다라는 거예요. 자, 한 줄 내려오면 옛 제도를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제도를 참작한다는 구본 신참의 원칙에 따라서 광무개혁을 단행을 하고요. 자, 대한국 국제를 반포해서 대한제국이 자주독립국가임을 밝히고요. 군사권, 외교권, 사법권 등 모든 권한을 황제에게 집중을 시킵니다. 또한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제를 개편해서 황제가 육해군을 통수할 수 있게 그렇게 했고요. 자, 내려오면 이제 현장 다가가기에서 황구단과 황궁우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첫 번째 줄에 보이는 황구단은 천자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계급이 발생하고 국가가 탄생했던 이 청동기 시대부터 이제 지배자, 피지배자가 이렇게 나눠졌는데 지배자들이 이제 그 어떤 사상적으로 피지배자들한테 뭐 선민의식, 여기 잠깐 써볼게요. 뭐 선민의식, 뭐 천손사상, 이런 걸 이제 주입을 하는 거예요. 자, 천민, 천손 이런 게 다 하늘의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배자들이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희들 통치한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천자라는 게 결국에는 하늘의 자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제 체제죠. 그래서 이 황제가 이제 지배할 때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하늘에 제사를 지내야 되겠죠. 그래서 만든 게 환구단이라는 거고요. 지금 이제 고종이 이제 다시 이제 그 경운궁을 돌아와서 대한제국이라는 황제의 나라를 선포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항구단을 만드는 겁니다. 자, 황구단을 건축해서 고종 황제 즉위식을 여기에서 거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자, 경제면에서는 전국의 토지를 측량하고요.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지계라는 걸 이제 발급했다라는 건데요. 오른쪽에 보면 이제 지계 사진이 나오고 있고요.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다라는 거예요. 지계.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다시 돌아와서 상공업 진흥을 위한 정책도 펼치고요. 그다음에 또 한 줄 내려오면 근대적 회사들 이런 거 이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또 교육면에서는 근대 산업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외국에 유학생을 파견하고요. 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양성했다라는 거고요. 자, 한 줄 내려오면 자, 국방력 강화를 비롯해 산업과 교육, 근대적 시설 등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제 거두었는데 그러나 지배층의 보수적인 성향과 열강의 간섭, 러일 전쟁 등의 발발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성과를 거두는 데는 한계점을 좀 보였다라는 거예요. 자, 내려와서 보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갑신정변은 김옥균, 홍영식 등 급진계합파의 주도로 일어났다. 맞는 얘기죠. 갑신정변은 급진계합파가 이제 주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전주성을 점령한 동학농민군은 정부와 텐진 조약을 체결한 후에 해상됐다. 이건 틀렸죠. 이때 이제 그러니까 동학농민군과 정부가 이제 체결한 거는 전주화약 이라는 거고요. 여기 나오는 지금 텐진 조약 같은 경우에는 갑신정은 끝나고 나서 청과 일본 사이에서 맺어진 조약이다라는 거예요. 자, 3번에 조선은 일본의 내정 간섭에 맞서서 자주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궁극기무처를 설치했다. 아니죠. X입니다. 오히려 여기에선 궁극기무처는 이제 갑오개혁 때 이제 처음 만들어진 거고, 당시 이제 농민군들과 이제 전조하약 맺고 정부가 만든 게 이제 교정청이죠. 오히려 교정청이 어떤 자주 개혁 그런 면을 더 볼 수가 있고요. 자, 내려오면 대한제국은 구본 신참을 기본 방향으로 해서 광무개혁을 단행했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정리하게 보면 자, 갑우개혁은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에서 제기된 요구를 일부 수용한 자주적인 개혁이었다. 어떤 점들이 갑우개혁에 반영되었을까? 자, 갑신정변 같은 경우에는 급진계합파들이 이제 주도를 했고요. 동학농민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농민들이 주장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두 개에서 이 두 세력 간에서 이제 주장했던 내용들이 우리 갑오개혁에 이제 일부가 반영됐다라는 건데 그럼 어떤 면이 이제 반영이 되었냐라는 거예요. 자, 갑신정변 때 보면 능력에 따른 관리 선발.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갑오개혁 때는 과거제도가 이제 폐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재정의 일원화. 갑신정변 때는 이제 호조에서 이 재정을 다 담당하자라고 했다면 갑오개혁에서는 탁지아문에서 그걸 다 관리해라라고 이제 주장했죠. 자, 그다음에 동학농민동에서는 뭐 이제 신분제 폐지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갑오개혁에서 반영을 됐고요. 또 이제 과부의 재가 허용, 재혼하는 거 이거 이제 허용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독립협회, 그다음에 대한제국 교과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